다들 이제 주식하세요? 적극적으로는 안 하고 네. 있고 여기 108층 사신 분. 저 108층에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뭐를 제가 하이닉스. 하이닉스 네. 108층에 사고 나서 네. 그때 한창 좀 안 좋다가 다시 한 105층 정도에 진입했을 때 살짝 기쁠락 하는데. 예, 타 방송에 어느 댓글로 경민정 씨 지금 주식 빨리 팔아라. 곧 떨어지니까 빨리 팔라고 전해 주라고. 네. 그걸 제가 그 댓글을 보고 그날 팔아서 와, 최소한의 수고하셨네. 손실을 저는 지난달까지 제가 주식 천재인 줄 알았다가 지금 계좌가 주룩 흘러내리고 있는데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도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이 이제 장중 1,530원을 마침내 넘었는데 이게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뭐 다른 국가들도 지금 떨어지는 곳들이 많은데 가치가 근데 원화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뭐 42개국 가운데 거의 40위권이다. 41등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왜 유독 원화만 방어가 안 되는지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구조적 취약성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가 저는 겹쳐 있는 게 한국의 문제이지 않나고 봐요. 첫 번째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한국이 93.7%예요.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친환경을 해야 되고 원전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에너지 자립도가 높지 않은 국가이고 그러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7%니 고유가가 되면 우리가 기름을 살 때는 달러로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달러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고, 그럼 또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근데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에서는 중동산 원유 비중이 한 7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한미 금리 역전이 지금까지 최다 42개월 동안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한국에 돈을 두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화 방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세 번째가 달러가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해외 증권의 순투자가 지금 998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면 조사해 오셨어요? 네. 그러면 외국인이 국내 투자하는 296억의 약 3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구조적 취약성들이 합쳐져서 원화 가치 하락이 더 크지 않나. 원화 가치 방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구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좀 경제학적인 관점이고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1,300원대일 때도 거의 나라 망한다는 그런 보도들이 많았는데 지금 조용하단 말이에요. 환율이 어느 순간 좀 금기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올 1월에만 해도 뭐 그 달러 1,400원대로 내릴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두 달만 지나면 다시 내려간다. 근데 지금 2달 하고 조금 더 지났죠? 근데 오히려 더 올랐죠. 그리고 1,400원이 뉴 노멀이라고 했는데 뉴 노멀보다 높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환율 얘기를 전혀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 뭐 환율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막 환율을 억지로 눌러서 안정시키겠다라는 뭐 억지스러운 시도도 했었는데 근데 더 이상 환율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뭐가 가장 큰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경제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이제 정치적으로도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대통령이 부동산 잡겠다고 그렇게 X는 열심히 하시면서 지금 이 환율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으세요. 대신에 이제 정부에 있는 다른 뭐 차관이라든지 하는 총재 후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입에서 자꾸 환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환율 많이 올랐지만 유동성에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되게 굉장히 아니란 인식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아까 들어오기 직전에 방금 속보가 뜨던데 국회에서 환율 안정 3법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 양도세를 뭐 100% 이제 보존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지금 국회가 환율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정부도 대책이 전혀 없다라는 게 좀 굉장히 우리가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될 때라고 봐요. 근데 이게 환율이 왜 오르냐?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환율이 많이 빠져나가서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달러가 많이 빠져나가는 거를 그죠. 달러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건데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결국에는 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그 지원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노동자를 위해서 우리가 노조의 뭐 노란봉투법 이런 거를 통과를 시킨다거나 소비를 자꾸, 진작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을 이제 띄우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게 너무 이제 단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이미 우리가 한번 지원금을 받아봤잖아요. 근데 그 효과가 2달밖에 안 갔습니다. 일주일 기분 좋고 끝나죠. 그렇죠. 네. 일주일밖에 소고기 안 먹고. 그러셨고 일주일 만에 다 쓰셨나 나가서 봐요. 다 써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너무 장기적인 그런 거시적인 관점 없이 그냥 자꾸 지방선거만을 위해서 돈 풀기 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좀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환율이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작년 말에 미국 갔을 때만 해도 1,470원이었는데 그때도 비쌌는데. 모든 거에 1.5를 곱해가지고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각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것보다 지금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럼 저는 덜컥 겁이 나는 게 야 그러면은 이 1,500원대라는 뉴 노멀이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이란 전쟁 지금 미국 정가에서는 4월 9일쯤에 종전 선언한다는 썰이 지난주 말부터 돌고 있었거든요. 그럼 종전 선언을 한다면 이게 같이 내려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비관적이에요. 왜냐하면 4월에는 여러 기업들이 이제 또 배당금 많이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 배당금 받아가지고 송금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제 돈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4월에 또 리스크고 그리고 우리 대미투자특별법 통과해가지고 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는데 문제는 그거 아직 실행을 안 했어요. 그럼 외화가 엄청나게 또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나갈 일만 많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고 계속해서 뭐 이것도 사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500억 불 같은 경우에는 뭐 마스가나 이게 기업에서 투자한다고 하고 2,000억 불 가지고 그러면 안 돼. 2,000억 불. 네, 이거를 지금 뭐 10년이다 8년이다 나눠서 지금 지급한다 했지만 최근에 그 USTR 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이거 3,500억 불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말도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액이 그대로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이 환율이 1,5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이거 1,400원이 뉴노멀이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600원도 찍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초반에 1,400 중반 갔을 때 그런 유명한 어떤 경제학자들이 1,600원까지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대통령 멘트 가운데서 지나치면 안 된다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 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데 지나치면 안 되는 단어 같은 거예요. 이게 제가 뭔가 찾아봤더니 내후 외환 천재지변 같은 중대한 재정 경제 위기 때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제 대통령이 법적인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명령을 내는 제도인데 이게 언제 했느냐? 금융실명제 때 딱 한 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음모론일 수도 있겠지만은 국민이 보유한 달러를 다 매도해라. 국가가 정한 가격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복선을 까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에너지 마귀에 이어서 달러 마귀. 달러 마귀라고 딱 하고 마귀들 처단해야 되니까 내놔라. 일종의 그렇죠. 이건 경제 계엄이에요. 계엄 때리는 거죠. 뭐 강남에 집 가지고 있으면 마귀고 달러 가지고 있으면 샤워 오래 해도 마귀잖아요. 물마귀. 저는 물마귀입니다. 샤워는 포기할 수 없어요. 야 30분은 붙잡고 있어야 돼. 어떤 마귀인가요? 지금 갑자기 생수 마시는 것도 좀 그러네요. 네, 떨리는데. 그래 여기 지금 플라스틱 아껴 써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월에 배당금이 있잖아요. 3조 원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폭탄 수혜를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는데 와, 1,530원까지 오늘 찍다가 지금 1,528원 정도 되는 거 아까 5시쯤에 4시 반쯤에 확인을 했는데 야 1,600원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 그러면 제가 지금 108층에 그 SK 하이닉스를 사서 105층에 성공적으로 팔고 나서 손해 보고 팔고 나서 QQQ로 살려고 보는데 이거 달러로 사기가 너무 환율이 비싼 거예요. 그때 당시에 1,500원 정도였거든. 그때 사는 게 맞았네요. 그렇네요. 그러네. 당장 내일이라도 얼마가 됐던 간에 사야 되겠다는 그런 긴박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약간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라는 상점에서 물건을 보유해서 팔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 집에서 팔고 있는 물건을 팔아치우고 옆집의 걸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헐값에 막 내놓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것들 또는 그 기업의 가치를 믿지 못하고 이거 쓸모 없으니까 달러로 바꾸는 게 훨씬 낫지 이런 행렬이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자꾸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효은 대변인이 얘기한 것 중에 이 경제 계엄을 예고하는 거다 뭐 이런 멘트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게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하지 말라는 막이 얘기하셨지만은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자꾸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나. 그렇죠. 그죠? 네. 밤에 충전도 하면 안 되고 그 달러도 가지면 안 되고 물도 쓰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참 제한을 거는 게 상당히 많아지고 있네요. 딱 하나 반대로 또 하지 말라는 것도 많지만 그 국가에서 컨트롤하겠다라는 것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국민이 선택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지만 또 국가에서 이걸 하겠다. 국가가 개입하고 국가가 컨트롤하겠다라는 것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저는 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절대 선 같은 존재고 우리 말을 따라야 된다. 이게 좀 강해지는 게 아닌가 사회 분위기 자체가. 사실 부동산도 저는 이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처닝을 안 하는 게 저는 좀 의아하고 이게 좀 위험한 신호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집을 사고 파는 이 모든 것들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거 거거든요. 자체 불법 행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사고 파는 것 자체를 왜 우리는 이렇게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모든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우리가 밝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알겠지만 분위기의 문제. 네, 모든 것들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거는 헌법에서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헌법에서 위배되는 행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위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위험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긴급재정 명령 같은 단어를 보수 정부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썼다라고 생각을 탄핵이야. 탄핵 얘기 탄핵이야. 나왔고 그다음에 뭐 다들 거리로 나와가지고 시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고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있으니까 너희들 빨리 달러를 지금이라도 또 팔아라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부동산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법한이 아니어야 문제가 아니라 아니에요. 자꾸 뭔가 위협을 받는 위협을 하는 것 같은 징조를 네. 만드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게 좀 그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그렇게 계속 대화를 지속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화법 자체가 지금은 좀 선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좀 속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고유가 지원금 우리 최대 60만 원까지 소득 70% 기준까지 지급을 한다 그러는데 이걸 한번 면밀히 살펴보니까 소득 70% 기준이 되려면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월 974만 원 정도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통장 잔고는 일시적으로 몇십만 원 늘었을지 몰라도 네.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은 줄어드는 게 그게 바로 민생회복 지원금인데 그냥 당장에 통장 잔고 몇십만 원 채워줌으로써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뭔가를 혜택을 주고 있다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게 듭니다. 일종의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데 전쟁이 났다고 해서 돈을 더 푸는 그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에는 선거를 앞두고 또 70%까지 자른 것이 딱 우리 지지를 할 수 있는 그 층까지 딱 자른 것인가라는 얘기들도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사실 중동에서 났는데 추경을 우리가 전쟁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이건 저는 솔직히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원화 가치 추락에 대해서 우리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중동보다 우리가 더 많이 추락을 했다. 아, 중동보다. 예, 뭐 끝에서 두 번째니까.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지표들이 단순히 전쟁 때문일까, 고유가 때문일까?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너무 많이 흔들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또 이재명 정부의 또 인사를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왜 유엔 대사 차지훈 대사도 얘기했었잖아요. 이 사람 참 어떻게 이런 자격을 가지고 유엔 대사가 된다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그 현송 네 후보자님은 사실 스펙으로 보면요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너무 좋아요. 예, 기재부 출신 맞아요. 기재부 출신인 제 지인도 야 이재명 정부 참 얄밉게 인사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입성이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가지고 이분이 정말 황당한 말씀을 좀 3가지를 하셨어요. 네. 첫 번째로는 달러 유동성 우리나라 양호하다. 네. 그리고 지금의 경제 상황 우려할 거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경이 필요한데 이 추경으로 인해서 물가의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정말 반대로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얄팍한 저의 경제 상식으로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얄팍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얄팍해서 아니야. 이분이 지금까지 본인의 너무 얇은데? 마이크로야. 본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외면하신 것 같아요. 이 지금 하신 이 말씀들이 사실은 본인도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저는 스스로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게 그래서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 양심을 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이건 뭐 경제학 원론까지 안 가도 대통령은 필요하면 긴급 재정 명령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위급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책 당국의 통화 당국의 수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호하다. 뭐 우리 없다. 근데 왜- 불안할 필요 없다. 근데 왜 긴급 재정 명령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드려야 네. 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필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함부로 좀 국가 위기 상태란 말을 흘리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감에 떨겠어요. 그렇죠. 대통령의 마음대로 그렇게 나라를 쥐락펴락 할 수가 없으니까 도와주고 있는 거죠. 안심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된다라는 걸 어필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를 그냥 가져가시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 긴급재정 명령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를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정말 민생이 안정되고 경기가 안정이 되길 원하면 차라리 이렇게 26조를 추경을 하는 게 아니라 유류세를 면제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세금 좀 깎아주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유류세를 면제를 하면 많은 것들이 안정될 수 있는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이 아니라 추경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정말 지선을 앞두고 민생 대책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추경을 통해서 표를 얻고 싶은 건지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유류세를 면제를 해주면 지금 그 유류세 들어올 걸 다 예상을 하고 추경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 안 하고 세금 걷어가지고 도로 나눠주고 무슨 짓이야 이게. 추경 안 하고 저 유류세 제가 한 거 면제하면 되는 아니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건도 우리가 빚내서 추경하는 거 아니다. 초과 세수분을 활용한 거라고 예상. 해명을 했어요. 네, 네. 예상. 예상 세수분을- 요간 근데 초과 세수도 이미 확보된 게 아니라 이렇게 얻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수익이 이만큼 있을 거니까 이만큼 써도 된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원래 초과세수라는 게 네. 이렇게 그냥 써야 될 돈이 아니고 빚을 갖거나 아니면 이제 미래에 대비해 가지고 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 국민들 생활이 어려우니까 좀 세금 깎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초과할 정도면. 예, 근데 네.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어. 써야 될 곳을 이미 다 정해놨잖아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과세수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저는 이것 또한 지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최근에 국민연금에서 계속 환율 방어를 하고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지금 미래를 끌어다 와가지고 본인들 선거에 쓰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지금 과연 나라 재정 곳간이 안전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이재명 오늘-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의 퍼센트를 방금 봤네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 국민 70%에게 딱 그만큼 지금. 네, 딱 이렇게 지금 70%. 60%대가 3주 연속이거든. 요거를 요 마의 기준을 넘어서고 나면은 어. 내가 70%로 갈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추경의 목적이 바로 국민을 향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여당의 지지율이다. 그 지방선거. 생각이 들어요. 예, 음. 지방선거를 위한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예. 근데 또 돈 받고 안 찍으면 그만이긴 한데. 근데 그러네. 이거는 그냥 문제가 반응이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오늘 이준석 당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저는 이거 타이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타이틀이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 그러니까 회사는 어려운 거예요. 인기는 많잖아요, 회식. 그러니까 회식비를 계속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그냥 얻으려고 근데 하는 월급을 건데 깎는 여기에서 월급을 안 주는 거죠. 월급 못 못 주고 주고 월급이 못 없지. 주고. 그러니까 군인들은 여기에서 지금 월급 지급되고 있나요? 지금은 좀 되고 뒤늦게.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면 출고가가 오르고 유통가가 오르고 장바구니가 폭발합니다. 하사금을 뿌려도 마트 가격표가 더 빨리 오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핵심이 이거예요.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살 수 있는 건 줄어드는 게 민생 회복 지원금의 정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돈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게 정말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더 없어요. 물가가 더 빨리 오르는데 그래서 현금 살포하는 정치 말고 거시 경제를 안정시켜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없는 게 그냥 분명하네요. 표- 지금 확인돼 버렸어. 표를 받아야 되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의 빚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떻게든 표를 받아야겠다라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나쁜 마음. 근데 마침 빚이라고 전쟁이 하고. 나져가지고 이 표플리즘을 방지할 수가 없다는 게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게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참 개탄스럽네요. 저는 야당 오히려 입장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드는 게 참담한 거죠. 추경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반대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를 노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네. 원내대표 회의를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26.5조였나 그러고 26조가 조금 넘는 금액으로 처음에 25조 그랬는데 조금 더 맞아. 늘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네. 요거에 지금 합의를 하는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왜 대차게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전쟁이 안 났으면 좀 반대할 수 있었을까? 전쟁 때문에 명분이 좀 약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돈 풀지 말자고 말하기도 참 야당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리고 뭐 반대한다고 통하는 것도 아니고 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통합 때 이 일을 또 비슷하게 한번 겪었잖아요. 뭐 지방의 분권은 하나도 안 해주면서 돈만 살포하겠다는 그런 통합에 대해서 우린 처음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네. 문제는 광주 전남 통합 딱 하면서 지원금을 쫙 뿌려준다 예산 뭐 20조 딱 그래버리니까 지자체에서 이제 왜 경고등이 우리는 켜진 안 거죠. 주냐. 그렇죠. 네. 지금 대구만 해도 김부겸 그 전 총리가 시장 돼가지고 다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가 다 뭐 원샷으로 해결하겠다. 예. 뭐 선물 보따리 들고 오겠다. 뭐 정청래 당대표는 원하는 거 우리가 다 지원해주겠다. 김부겸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당장 이런 추경까지도 선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다른 데는 받는데 우리 왜 못 받지? 혹은 너네 때문에 못 받아. 이런 프레임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이거는 선거 그냥 망하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너무 큰 거죠 지금 현재.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전쟁 추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항목을 26.2조를 어디에 쓰는지 쫙 보잖아요. 놀라운 영역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포인트 하고 가야 되는데 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지원 규모를 2,000억 늘린다. 뭐 이건 에너지 관련해서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을 보급하고 이게 250억이에요. 근데 그 더 놀라운 거는 청년 콘텐츠 창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투자 500억, 문화예술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 500억, 독립영화 중예산 첨단 제작 영화까지 유형별 체계화를 통해 385억 규모 제작 지원을 한대요. 전쟁 추경 맞나요 지금?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미래센터에서 이런 제안하신 대해서 지원금 같은데. 지금 그래서 그런 거 같기는 해요. 그리고 네. 385억 규모 돈이 제작 없으니까 이제 영화를 안 보면 이제 그때는 또 순 이런 제작비의 20에서 80억을 20에서 150억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게 전쟁 상황에 영화는 봐야 되고 문화활동은 해야 되니까 이런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추경을 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느 항목에 어디까지 어떻게 적절하게 쓰는가 이거를 보면 이렇게 항목들을 보면은 퀘스천이 되는 게 너무 많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예.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핑계 대는 거고 그냥 돈 푸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를 지방 가정이 다음 달부터 이제 월급 받는데 취직을 했어요. 근데 부인이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급하다. 근데 피부 관리샵 먼저 끊고 뭐 그런 상황. 아 그렇죠. 뭐 이렇게 내가 평소에 봐뒀던 가방이 있는데 뭐 뮤지컬도 좀 봐야 되고 그런 거죠. 백도 하나 사야 되고. 시계도 좀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실은 느낌이잖아요, 거기 지금. 그 요소 중에 보면은 석유 최고 가격제 한다고 기업들이 피해 본 거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제 해주겠다라고 금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 그쵸.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유류세를 깎아주면은 굳이 애초에? 이렇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돌려주는 이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는데 최고 가격제 해서 거기서 피해를 본 거를, 피해를 본 거는 또 결국- 보전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호텔 경제학 논리에 딱 부합하는 제가 순환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전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게 국민의힘 같네요. 아, 피해 그렇죠. 지원금이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표도 잃고 있고 돈도 표도 잃고 있는 있고 것 민심도 같은데. 있고 돈도 있고 다 잃어. 네, 근데 저는 아까 그 문화 관련해 가지고 하나 조금 이제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경제 위기 상황에선 사실 아티스트들이 가장 그건 먹고 살기 사실이죠. 힘들어지긴 예, 해요. 예. 요즘 뭐 영화관도 그렇지만 공연장들도 많이 폐업을 하고 그럼요, 있고 맞아. 제가 어저께 이제 민생행보 대표님하고 이렇게 비공개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회기역 주변에 이제 대학가에서 진짜 대학생 친구들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드럼을 전공한 친구인데 공연할 곳도 없고 레슨할 곳도 없어서 전공을 바꿀까 고민 중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but
이 영화에 관련된 영화 콘텐츠에 맞아요. 이 지원금을 주는 거는 예전에 우리 그 여성영화협회였나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영화 콘텐츠 진흥협회인가 어떤 그런 협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LGBTQ에 관련된 영화를 제작을 하면은 가산점을 줍니다. 심사를 할 때. 아, 그래요? 네네. 그거 실제로 이제 뉴스로 보도가 되었던 그래도 부분인데요. 우연히 지지층과 겹치는 대목이 있네요. 네. 민주당에서는. 네, 그렇죠. 뭐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왜 이 영화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뭐 저예산 영화든 뭐 독립 영화든 영화를 이제 제작을 하는 해가지고 어떤 지원금을 받거나 수상해서 상금을 받는 데 있어서 왜 이게 가산점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심사위원단도 사실 시민단체에서 많이 이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이 지원금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때 집행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뭐 불만은 없습니다. 아티스트들이 가장 많이 고통을 받으니까 먼저 문화 뭐 체육 이런 쪽이 그렇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적당한 곳에 잘 이제 쓰이느냐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당 차원에서 계속해서 뭐 그런 뭐 민주 파출소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런 콘텐츠 파출소까지도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이상한 이름 하나 네. 만들면 되잖아요. 뭐 네. 삐뽀삐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잘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지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뭐냐면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 저리로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